때로는 우리가 애써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 예고 없이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4년 만에 겨우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이 악몽 같았던 전 남편과 바로 위층, 아래층 이웃으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소유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릇된 인연의 끝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첫 번째 결혼을 끝내기 전까지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워 울었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했던 과거와 마주칠 일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지독한 악연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 삶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자기야, 나 마트 좀 다녀올게. 남편은 피곤할 텐데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꺼이 함께 나서주었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요. 제 남편은 갑자기 굳어버린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흘끗 보더니 누구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 남자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혜의 전 남편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인간을 마주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희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필연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외출할 때면 그는 귀신같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사이인데. 말 조심해요. 우린 이혼했고 완벽한 남남이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나 너네 집 2층 살거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랑 이혼하고 인생이 활짝 폈다. 아주 참하고 순수한 아내를 얻었다. 언제 한번 인사시켜주겠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무시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을 때 전 남편은 굳이 저를 불러 세워 자기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내 아내야.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전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 놀라게. 우리 정은이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험한 일 안 해본 순수한 애라고. 너랑은 완전히 달라. 두 사람이 지나간 후 등 뒤로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쟤 만날 땐 정말 철이 없었지. 진작 자기처럼 순수하고 참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듣던 대로 성깔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말도 마. 내가 말했지. 쟤 맨날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와 사는 동안 반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참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제게 더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의 다정함은 병적인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혹시라도 동료의 차를 얻어 타는 날이면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요하게 캐물으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남자 팀장이 업무 때문에 보낸 메시지 하나에도 밤새 저를 추궁했습니다. 마치 저와 팀장 사이에 둘만 아는 암호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당장 전화를 걸어 아무 사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화장이 조금만 진해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냐며 비아냥거렸고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승진을 앞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의 말만 듣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여자는 어딜 가든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 웃음이 너무 해프다며 저를 훈계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식당 앞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동료들이 나오자 남자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와 무슨 관계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회사까지 결근하고 저희 회사 앞에 와서 제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아까 그 남색 조끼 입은 놈 보고 왜 웃었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해실거리는데 제가 잠든 사이 기분이 이상해 눈을 떠보면 그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고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 때문에 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물건 속에서 저를 만나기 전 사귀던 여자가 쓴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의 집착이 무섭다. 제발 나를 놓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공포를 그 여자 역시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와의 격렬한 다툼 끝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꼴을 본 부모님은 모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전 시댁은 모든 원인이 제게 있다며 저희 부모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제 핸드폰을 훔쳐 연락처에 저장된 남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연인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았던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도 더는 버티지 못했고 저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그가 제 SNS에 올라온 사진 속 배경 간판들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처럼 떠벌리며 재혼해서 잘 사는 제게 자신도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갈비찜을 잘한다느니, 사업을 도와준다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제 남편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요. 혹시 민혁이라고 아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민혁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아주 순하고 착한 친구였죠. 몇 년 전 그 친구가 어떤 여자를 만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을 목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큰돈을 뜯긴 채 일방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충격에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던 친구는 나중에 그 여자를 사기죄로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보여준 사진 속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전 남편이 그토록 순수하고 참하다며 자랑하던 그의 현재 아내였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꾼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조만간 저 위층 아주 시끄러워질 거야. 남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위층에서는 거의 매일 밤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향해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같은 오글거리는 말을 하며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를 보란듯이 말이죠. 전 남편의 의심과 집착은 새로운 아내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따라 나와서는 제 남편이 일부러 자기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제가 질투라도 하는 줄 아는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비웃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2층에서 시작된 싸움 소리는 점점 커져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올라가 보니 이미 여러 이웃이 문을 열고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복도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유부남에게 꼬리를 쳤고 그 남자의 아내가 며칠 전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 남자랑은 또 무슨 사이인데?
그때 내 전남편 친구라는 그 민혁이라는 놈하고는 또 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던 친구 민혁 씨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혁 씨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전남편의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수진. 아니, 이제 이정은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 기억하지. 민혁이야.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 씨는 전남편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 당신 만나기 전에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도 남아있고요. 전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자랑했던 순수하고 완벽했던 아내의 과거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제 남편의 친구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의심과 집착이라는 병이 정작 진실을 봐야 할 순간에는 눈을 멀게 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들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도 온 동네에 퍼진 망신과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때로 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다시 발목 잡히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때로는 우리가 애써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 예고 없이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4년 만에 겨우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이 악몽 같았던 전남편과 바로 위층, 아래층 이웃으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소유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릇된 인연의 끝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첫 번째 결혼을 끝내기 전까지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워 울었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했던 과거와 마주칠 일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지독한 악연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 삶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전남편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자기야, 나 마트 좀 다녀올게. 남편은 피곤할 텐데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꺼이 함께 나서주었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요. 제 남편은 갑자기 굳어버린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흘끗 보더니 누구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 남자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혜의 전 남편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인간을 마주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희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필연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외출할 때면 그는 귀신같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사이인데. 말 조심해요. 우린 이혼했고 완벽한 남남이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나 너네 집 2층 살거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랑 이혼하고 인생이 활짝 폈다. 아주 참하고 순수한 아내를 얻었다. 언제 한번 인사시켜주겠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무시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을 때 전 남편은 굳이 저를 불러 세워 자기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내 아내야.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전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 놀라게. 우리 정은이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험한 일 안 해본 순수한 애라고. 너랑은 완전히 달라. 두 사람이 지나간 후 등 뒤로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쟤 만날 땐 정말 철이 없었지. 진작 자기처럼 순수하고 참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듣던 대로 성깔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말도 마. 내가 말했지. 쟤 맨날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와 사는 동안 반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참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제게 더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의 다정함은 병적인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혹시라도 동료의 차를 얻어 타는 날이면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요하게 캐물으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남자 팀장이 업무 때문에 보낸 메시지 하나에도 밤새 저를 추궁했습니다. 마치 저와 팀장 사이에 둘만 아는 암호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당장 전화를 걸어 아무 사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화장이 조금만 진해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냐며 비아냥거렸고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승진을 앞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의 말만 듣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여자는 어딜 가든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 웃음이 너무 해프다며 저를 훈계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식당 앞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동료들이 나오자 남자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와 무슨 관계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회사까지 결근하고 저희 회사 앞에 와서 제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아까 그 남색 조끼 입은 놈 보고 왜 웃었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해실거리는데 제가 잠든 사이 기분이 이상해 눈을 떠보면 그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고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 때문에 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물건 속에서 저를 만나기 전 사귀던 여자가 쓴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의 집착이 무섭다. 제발 나를 놓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공포를 그 여자 역시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와의 격렬한 다툼 끝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꼴을 본 부모님은 모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전 시댁은 모든 원인이 제게 있다며 저희 부모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제 핸드폰을 훔쳐 연락처에 저장된 남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연인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았던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도 더는 버티지 못했고 저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그가 제 SNS에 올라온 사진 속 배경 간판들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처럼 떠벌리며 재혼해서 잘 사는 제게 자신도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갈비찜을 잘한다느니, 사업을 도와준다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제 남편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요. 혹시 민혁이라고 아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민혁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아주 순하고 착한 친구였죠. 몇 년 전 그 친구가 어떤 여자를 만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을 목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큰돈을 뜯긴 채 일방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충격에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던 친구는
나중에 그 여자를 사기죄로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보여준 사진 속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전 남편이 그토록 순수하고 참하다며 자랑하던 그의 현재 아내였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꾼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조만간 저 위층 아주 시끄러워질 거야. 남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위층에서는 거의 매일 밤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향해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같은 오글거리는 말을 하며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를 보란 듯이 말이죠. 전 남편의 의심과 집착은 새로운 아내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따라 나와서는 제 남편이 일부러 자기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제가 질투라도 하는 줄 아는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비웃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2층에서 시작된 싸움 소리는 점점 커져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올라가 보니 이미 여러 이웃이 문을 열고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복도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유부남에게 꼬리를 쳤고 그 남자의 아내가 며칠 전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 남자랑은 또 무슨 사이인데? 그때 내 전 남편 친구라는 그 민혁이라는 놈하고는 또 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던 친구 민혁 씨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혁 씨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전 남편의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수진. 아니, 이제 이정은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 기억하지. 민혁이야.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 씨는 전 남편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 당신 만나기 전에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도 남아있고요. 전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자랑했던 순수하고 완벽했던 아내의 과거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제 남편의 친구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의심과 집착이라는 병이 정작 진실을 봐야 할 순간에는 눈을 멀게 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들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도 온 동네에 퍼진 망신과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때로 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다시 발목 잡히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때로는 우리가 애써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 예고 없이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4년 만에 겨우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이 악몽 같았던 전 남편과 바로 위층, 아래층 이웃으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소유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릇된 인연의 끝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첫 번째 결혼을 끝내기 전까지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워 울었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했던 과거와 마주칠 일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지독한 악연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 삶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자기야, 나 마트 좀 다녀올게. 남편은 피곤할 텐데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꺼이 함께 나서주었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요. 제 남편은 갑자기 굳어버린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흘끗 보더니 누구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 남자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혜의 전 남편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인간을 마주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희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필연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외출할 때면 그는 귀신같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사이인데. 말 조심해요. 우린 이혼했고 완벽한 남남이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나 너네 집 2층 살거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랑 이혼하고 인생이 활짝 폈다. 아주 참하고 순수한 아내를 얻었다. 언제 한번 인사시켜주겠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무시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을 때 전 남편은 굳이 저를 불러 세워 자기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내 아내야.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전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 놀라게. 우리 정은이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험한 일 안 해본 순수한 애라고. 너랑은 완전히 달라. 두 사람이 지나간 후 등 뒤로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쟤 만날 땐 정말 철이 없었지. 진작 자기처럼 순수하고 참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듣던 대로 성깔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말도 마. 내가 말했지. 쟤 맨날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와 사는 동안 반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참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제게 더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의 다정함은 병적인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혹시라도 동료의 차를 얻어 타는 날이면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요하게 캐물으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남자 팀장이 업무 때문에 보낸 메시지 하나에도 밤새 저를 추궁했습니다. 마치 저와 팀장 사이에 둘만 아는 암호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당장 전화를 걸어 아무 사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화장이 조금만 진해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냐며 비아냥거렸고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승진을 앞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의 말만 듣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여자는 어딜 가든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 웃음이 너무 해프다며 저를 훈계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식당 앞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동료들이 나오자 남자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와 무슨 관계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회사까지 결근하고 저희 회사 앞에 와서 제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아까 그 남색 조끼 입은 놈 보고 왜 웃었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해실거리는데 제가 잠든 사이 기분이 이상해 눈을 떠보면 그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고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 때문에 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물건 속에서 저를 만나기 전 사귀던 여자가 쓴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의 집착이 무섭다. 제발 나를 놓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공포를 그 여자 역시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와의 격렬한 다툼 끝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꼴을 본 부모님은 모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전 시댁은 모든 원인이 제게 있다며 저희 부모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제 핸드폰을 훔쳐 연락처에 저장된 남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연인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았던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도 더는 버티지 못했고 저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그가 제 SNS에 올라온 사진 속 배경 간판들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처럼 떠벌리며 재혼해서 잘 사는 제게 자신도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갈비찜을 잘한다느니, 사업을 도와준다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제 남편은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요. 혹시 민혁이라고 아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민혁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아주 순하고 착한 친구였죠. 몇 년 전 그 친구가 어떤 여자를 만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을 목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큰돈을 뜯긴 채 일방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충격에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던 친구는 나중에 그 여자를 사기죄로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보여준 사진 속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전 남편이 그토록 순수하고 참하다며 자랑하던 그의 현재 아내였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꾼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조만간 저 위층 아주 시끄러워질 거야. 남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위층에서는 거의 매일 밤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향해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같은 오글거리는 말을 하며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를 보란 듯이 말이죠. 전 남편의 의심과 집착은 새로운 아내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따라 나와서는 제 남편이 일부러 자기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제가 질투라도 하는 줄 아는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비웃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위층에서 시작된 싸움 소리는 점점 커져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올라가 보니 이미 여러 이웃이 문을 열고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복도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유부남에게 꼬리를 쳤고 그 남자의 아내가 며칠 전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 남자랑은 또 무슨 사이인데? 그때 내 전 남편 친구라는 그 민혁이라는 놈하고는 또 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던 친구 민혁 씨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혁 씨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전 남편의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수진. 아니, 이제 이정은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 기억하지. 민혁이야.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 씨는 전 남편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 당신 만나기 전에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도 남아있고요. 전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자랑했던 순수하고 완벽했던 아내의 과거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제 남편의 친구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의심과 집착이라는 병이 정작 진실을 봐야 할 순간에는 눈을 멀게 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들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마도 온 동네에 퍼진 망신과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때로 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다시 발목 잡히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때로는 우리가 애써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 예고 없이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4년 만에 겨우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이 악몽 같았던 전 남편과 바로 위층, 아래층 이웃으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집착과 소유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릇된 인연의 끝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첫 번째 결혼을 끝내기 전까지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밤을 새워 울었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때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매일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했던 과거와 마주칠 일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지독한 악연이었을까요? 어느 날 제 삶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자기야, 나 마트 좀 다녀올게. 남편은 피곤할 텐데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꺼이 함께 나서주었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요. 제 남편은 갑자기 굳어버린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흘끗 보더니 누구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 남자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혜의 전 남편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인간을 마주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희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필연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외출할 때면 그는 귀신같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사이인데. 말 조심해요. 우린 이혼했고 완벽한 남남이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나 너네 집 2층 살거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랑 이혼하고 인생이 활짝 폈다. 아주 참하고 순수한 아내를 얻었다. 언제 한번 인사시켜주겠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무시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을 때 전 남편은 굳이 저를 불러 세워 자기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내 아내야.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전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 놀라게. 우리 정은이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험한 일 안 해본 순수한 애라고. 너랑은 완전히 달라. 두 사람이 지나간 후 등 뒤로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쟤 만날 땐 정말 철이 없었지. 진작 자기처럼 순수하고 참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듣던 대로 성깔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말도 마. 내가 말했지. 쟤 맨날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와 사는 동안 반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참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제게 더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본 모습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의 다정함은 병적인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혹시라도 동료의 차를 얻어 타는 날이면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요하게 캐물으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남자 팀장이 업무 때문에 보낸 메시지 하나에도 밤새 저를 추궁했습니다. 마치 저와 팀장 사이에 둘만 아는 암호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당장 전화를 걸어 아무 사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화장이 조금만 진해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냐며 비아냥거렸고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승진을 앞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의 말만 듣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여자는 어딜 가든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